안녕하세요. 저는 아바여행TV 어연님들의 합격 길잡이 따라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표준교재의 단원별 요점 정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재의 이해도와 시험 합격률 둘 다를 높이기 위해 단원별 핵심 정리를 준비했으니 시험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의 전체 목차를 잘 파악하셔야 이해하기 더 수월합니다. 자격시험에서 우선 필기와 실기시험에 출제되는 단원이 구별된다는 점 기억하면서 정리하셔야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먼저 필기시험 첫 번째 출제 단원은 제1장 요양보호 개론의 3개의 단원 모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두 번째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세 번째, 인권과 직업윤리 모두가 해당이 되고요. 자, 다음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이 파트 3개의 단원 모두 포함됩니다. 첫 번째,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두 번째,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세 번째,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입니다. 제3장 요양보호 강론은 범위가 가장 넓고 필기와 실기시험 출제 단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론에서 필기시험 출제 단원은 두 번째 단원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네 번째 단원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원인 임종요양보호까지 필기시험 출제 단원은 크게 총 5개 파트인 것을 기억해 두세요. 필기시험 탄탄 준비, 첫 번째 출제 단원인 대상자 이해 요점 정리 시작합니다. 제1장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입니다. 자, 이 단원 평균 출제 빈도는 2개이고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됩니다. 자, 대상자의 이해 요점 정리 출발.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자, 첫 번째 소단원 노인과 노화 과정입니다. 자, 이 단원의 요점 정리를 보면 세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노인의 건강한 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페이지를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요. 자, 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이 언급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신체와 활동에 맞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적절한 운동이 실시되어져야 된다. 자, 두 번째, 지속적인 뇌 자극을 통해서 기억력과 인지력이 유지되어야 된다. 세 번째, 자신에 맞는 음식과 영양 보조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 자, 네 번째,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유무를 잘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생산적 활동도 지속되어야 되죠. 여섯 번째, 가족, 친구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적극적 애정 표현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죠. 마지막, 자, 일곱 번째, 자원봉사,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도 유지돼야 됩니다.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두 번째 소단원인 노년기의 특성입니다. 자, 이 단원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요점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그러니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딱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신체적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체적 특성은 첫 번째, 세포의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역 능력 저하. 더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더 자주 보기에 언급되어 있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면역 능력의 저하는 질병 발생의 경우 급격히 악화됩니다. 자, 세 번째, 잔존 능력의 저하. 자,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 이고요. 그 다음에 회복 능력도 저하. 자, 합병증이 쉽고 사소한 원인으로 중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잠깐 걸렸는데도 단순하게 그게 빨리 회복이 안 되면 합병증으로 인해서 폐렴 또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자, 다섯 번째, 비가역적인 진행이다. 그러니까 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비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입니다. 노년기 특성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심리적 특성 파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우울증의 경향이 증가한다. 두 번째, 내향성, 조심성,
자, 경직성 모두가 증가한다입니다. 특히 이 빨간 부분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울증의 경향이 증가란 자, 불면,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고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기억력 저하도 있고 또 흥미와 의욕 상실 등의 심리적 증상도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향성의 증가는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고 타인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다. 그 다음에 조심성의 증가는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 자신감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는 것이 좀 느려지죠.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고 대답할지 말지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경직성의 증가 중요하죠. 자,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어떤 방법을 고수하려 하고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없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죠. 심리적 특성 연속해서 보시면요. 자, 5번째, 생애에 대한 해고의 경향. 6번째,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7번째,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8번째, 의존성의 증가입니다. 앞쪽에 언급됐던 심리적 특성보다는 조금 적게 보기로 언급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생애에 대한 해고를 하죠. 지난 생애에 대한 해상은 감정을 해소하고 자아 통합을 이루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어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으로 인해서 과거를 해상하게 되고 마음의 안락함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은 세상에 내가 다녀간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경향이죠. 그 다음에 의존성 증가는 당연하죠.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 정서적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어 있죠. 노년기의 특성, 마지막 사회적 특성입니다. 자, 첫 번째, 역할의 상실. 두 번째, 경제적 빈곤. 세 번째, 유대감 상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 위축. 자, 역할의 상실은 은퇴로 많이 발생이 되죠. 사회적 역할이 상실됩니다. 자, 가장의 역할 상실로 심리적 위축이 또 초래가 됩니다. 자, 경제적 빈곤. 자,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없을 경우에 더 빈곤을 겪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감 상실. 자, 퇴직으로 사회관계가 감소되고 그것이 이제 고독감이 이제 우울감의 증가로 또 그게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회적 관계 위축. 자,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쇠퇴가 되면서 또 그로 인해서 사회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마지막 세 번째 소단원. 자,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입니다. 간간히 기출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또 내용은 노인 거주 형태의 변화입니다. 자, 혼자 살거나 노부부끼리 사는 세대가 좀 증가된다 이죠. 자, 두 번째,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부부관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 동반자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부부관계는 나이가 들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별 시에 죽음의 현실화로 허무감, 절망, 고독감을 느끼는 거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배우자와 사별할 때의 적응 3단계가 있죠. 자, 첫 번째 단계 상실감의 시기 당연하죠. 그리고 우울하고 비탄한 지금 시기이죠. 두 번째 단계는 혼자 생활하는 것을 수용하고 정체감을 이제 조금씩 또 형성해 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계는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이제 개척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관계의 변화. 자,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중요하죠. 자, 빈둥지 증후군을 겪습니다. 자녀의 독립 후에 슬픔, 외로움,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수정학대 가족 아주 중요합니다.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입니다. 자, 고부 관계는 가치관과 세대의 차이로 여전히 고부 갈등은 존재한다입니다. 자,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서는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 손자녀의 긍정적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입니다. 자, 마지막 형제 자매 관계에서는요. 자, 일생 동안 서로 많은 영향과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과거에는 경쟁심이 있었지만은 노년기가 되면서 갈등이 감소되고 상호 이해와 동조성 강화 경향이 있다입니다.
자, 마지막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간히 언급되기 때문에 정리는 해두세요. 자, 가족 부양의 문제에 있어서 인식 조사를 해보니까 자,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는 인식보다는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하니 자, 이 네 가지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 사회와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적, 사적 부양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 간의 갈등이 조절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노인의 개인적인 또 대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미리 노인연금, 보험을 준비하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재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국가적으로 노인 복지 정책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제도, 그 다음에 노인 복지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양보호사 대상자 2의 요점 정리를 마쳤고요. 앞에 언급되었던 중요 포인트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정리합니다. 자, 대상자 이해가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요. 자, 우리가 전문적이고 질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봐야 되는 대상자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소단원이었던 노인과 노화 과정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이 있었죠. 자, 노인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7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꼭 정리하셔야 되죠. 자, 두 번째, 노년기의 특성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더더욱이.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소단원,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의 해결 방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족관계 변화라고 해서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형제자매 관계까지의 변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노인 부양 문제와 그 해결 방안 4가지를 언급했었다는 것 각 상기시키면서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 단원별 요점 정리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린이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